네, 안녕하세요. 실수한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은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설명 좀 드릴 건데요. 만약에 경찰이 피의자, 피고소인을 불렀는데 출석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 돼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피의자 특정이 되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 이후에 이 사람이 동적을 감춘 경우, 잠적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잠적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형사 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이런 표처럼 나오는데요. 일단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때 신고나 고소가 된 다음에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됐을 경우가 있고요. 피의자 특정이 안 된 상태로 사건이 정지가 됐다면 이 상태에서는 참고인 중지라든지 관리 미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제 사건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피의자 특정 자체가 안 되어서 피의자가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반면에 피의자 특정을 됐는데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피의자가 연락처라든가 주소가 불분명했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연락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재 수사나 추적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지명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지명 통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주소가 전입신고되었던 주소지로 통보가 된다거나 그 사람 명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명 통보가 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도 지명 통보가 몇 번 됐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지명 수배가 됩니다. 지명 수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국내 거주를 하고 있는지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국내 체류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해외 도피 중이었다면은 피의자 중지가 되게 돼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정지도 되는 효과가 있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출입국 관리소 측에서 공항 쪽으로 이 사람 주명 수배된 사람이니까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통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명 통보, 지명 수배, 전국 수배 또는 출입국 관리소까지 이렇게 수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임의 동행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인이라든가 긴급 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영역은 사실 강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제 구인 또는 체포를 한 상태에서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피의자로서 조사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잠적을 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좀 미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요, 피의자가 한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어떤 항변하는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정도의 입증이 됐다라고만 판단을 하면은 경찰은 송치를 할 것이고, 경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는 부공판 기소라든지 약식, 벌금 기소라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출석조차 안 해버리고 내가 항변 안 해버리면 오히려 피의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런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 억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걸 밝혔어야 되는데 못하고 형사재판 절차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지명수배를 통해서 체포가 됩니다. 구인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구치소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서야 내가 형사재판 진행되는 줄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항소를 하겠다, 항변을 좀 하겠다 라고 해도 수사 단계에서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지명 통보되고 지명 수배되고 임의 동행되고 또 강제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수사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심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백을 해가지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양형 자료도 꽤 많이 내가지고 이 사람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이 사람이 잠깐의 실수로 절도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절도를 한 게 좀 우발적이었고 노모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진짜 생계가 곤란해서 그거를 절취할 수밖에 없었고 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전혀 현출이 안 됐고 자백도 못했고 자수도 못했고, 그러면은 재판부에서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해진 법정형이 있는데 그 정해진 법정형 안에서 법정 최고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특히 이렇게 지명 통보, 지명 수배가 되거나 수사를 피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제일 좋지가 않아요. 진짜 간혹 가다가 형사 재판 중에도 잠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님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경우고요.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개시가 됐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 구속되는 것만은 좀 면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구속이 가장 어려운 거니까. 이 사람이 법정 구속되면은 그만큼 징역형을 살아야 되고, 또 사전 구속이
되게 되면은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합의금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법정 구속이든 사전 구속이든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피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 자체로 사전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사전 구속영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증거인멸 우려하고 이 도주 우려예요. 도주 우려. 만약에 고소를 당했는데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한다, 지명수배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혐의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좀 설명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피해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가 안 된다,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양념을 쌓아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시고 마음의 위안이라고 할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면은 가능한 지명 통보나 지명 수배되는 상황까지 만들지 마시고 항변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것도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대비를 하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